자, 지난 시간 부동산 학을 봤는데 학은 아주 가끔씩 나오고요. 나온다면 크게 두 가지죠. 성격 아니면 일반 원칙. 성격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은요. 가장 잘 묻는 것이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더라. 꼭 기억하시고요. 또 일반 원칙은 암기되었잖아요. 능안경 세 가지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설명을 단어로 바꿔서 묻더라.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15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 개념과 분류. 개념도 한 문제가 잘 나오고 분류도 한 문제 잘 나오는데요. 시험 비중은요. 분류가 좀 더 중요합니다. 일단 둘 다 중요하지만은요. 개념보다는 분류에서 출제 비중이 높아요. 자, 개념부터 봅니다.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자, 먼저 강의 노트를 보시면 부동산 개념에서 부동산 하게 되면 부동산. 얘는요, 영어로 real estate죠. 자, real estate 해서 자, 첫자만 따와서 real estate. 첫자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요, RE가 돼요. 부동산을 약칭으로 RE라고 쓰면 돼요. Real Estate.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하게 되면 대문자로 RE만 써주면 돼요. 부동산.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만 학에서는 부동산의 개념은 뭐라고 했다?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자, 이때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이미 세 가지가 포함되죠. 법경기 세 가지입니다. 자, 법경기 세 가지다. 그래서 법률적인 개념. 두 번째, 경제적 개념. 세 번째,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입니다. 세 가지. 여기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요, 우리 책을 보게 되면 책은 15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 자, 15페이지 보니까 네모 1번 부동산 개념은요, 네 번째 줄부터 밑줄입니다. 네 번째 줄.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의 복합 개념 밑줄. 바로 밑에 표가 나오죠, 표. 자, 표 보게 되면 첫째 보니까 법경기가 나왔잖아요. 이 표가 이제 설명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표 다음 목차 보시면 1번 기술적 개념. 한 장 넘겨서요. 가로 2번 경제적 개념. 오른쪽 페이지 3번 법률적 개념. 합치니까 뭐죠? 법경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본다면요. 그럼 3번부터 먼저 볼게요. 17페이지. 3번부터.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법률적 개념은요, 지금부터 또 프린트,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법률적 개념 크게 두 가지죠.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 광의 부동산 두 가지입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요, 협의는 뭐지? 이꼴 민법.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네모두기 되어 있죠. 민법 99조 1항에서는 자, 네모두기가 바로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토지와 정착물이다. 따라서 민법은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요거 아니면 전부 다 동산입니다. 토지와 정착물이다. 그럼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요, 정착물을 잘 이해하자, 정착물. 자, 설명할 때 책을 보겠습니다. 정착물은요, 토지에 고정이 되었죠, 고정. 그래서 고정이 된 물건이 있는데, 이때 고정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계속적인 고정이 있고요. 다음에 일시적인 고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착물은 반드시 계속적 고정만 말해요. 그러니까 일시적 고정은 정착물이 X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얘는 정착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임시로 심은 나무 있죠. 가식 중에 수목입니다. 임시로 심었다 옮겨놓은 거니까 얘는요 정착물이 결국 될 수가 없잖아요. 얘가 언제? 작년에 수질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가요. 또는 판자집이 있다. 판자집도 민법 판례에서는요 해체가 용이하거든요. 이런 것도 일시적이다. 정착물을 인정 안 해요. 또 어떤 게 있다?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 이거 많이 보시죠? 어디서? 시내 주차장. 자, 시내 가서 이제 차를 파킹하려고 하니까 주차장 입구에 딱 들어가면요. 들어갈 때 컨테이너 박스가 있잖아요. 이 박스에서 창문 열고 주차표 많이 바라보셨죠? 이것도 이제 옮기면 그만이거든요. 이것도 일시적이다. 모두가 정착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니까 정착물이 아니다. 반드시 어떤 고정? 계속적 고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는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본다? 부동산으로 본다. 민법상 개념입니다. 자, 가볍게 봤으니까 책 보고 확인해요. 자, 책을 보시면 17페이지. 1번 협의의 부동산은 첫 줄 보통 민법상 민법 밑줄 민법상 개념인데 계속해서 민법 제99조 1항에서의 부동산은 밑줄입니다. 토지 및 정착물 밑줄 적어드렸죠. 자, 기업은요 토지는 땅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거고 니은은 정착물은요 첫 줄만 밑줄합니다. 정착물은 사회 경제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어떻게? 계속적으로, 계속적 동그라미.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 고정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요. A번. 토지와 독립된 걸로 본다. 독립 동그라미. B번요. 토지 일부로 본다. 일부 동그라미. 그러니까 정착물이 두 가지입니다. 이 정착물이 계수적 고정인데요.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토지의 일부로 본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독립된 걸로 본다. 얘가 바로 다시 말하면 독립정착물입니다. 독립된 독립정착물이다.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은요. 토지에 포함되어서 보기 때문에 얘는 바로 종속정착물이다. 그래서 이제 A번과 B번은요. 바로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을 가리키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실익은 얘는요.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해요. 얘는요. 등기를 안 해요. 등기를 안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땅이 있습니다. 토지가 있대. 땅이 있는데 토지 위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다. 그러면 토지 등기하죠. 주택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잖아요. 건물도. 이제 건물도 등기하니까 건물은 등기하기 때문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뭐지? 건물은 독립된 정착물이 왜? 건물 등기하니까 독립물입니다. 그러면 주택을 둘러싼 담장이 담장. 담장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하잖아요. 또 집 앞에 대문 있죠. 대문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은 등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담장, 대문 이런 것들은요. 등기 안 하니까 독립된 물건이 아니고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A번부터 봅니다. 토지의 독립물로 보는 것은 주로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등기, 건물은 등기하잖아요. 자, 수목도요, 수목. 수목도 A번 보게 되면 임목법에서 소유권 등기. 등기하면 독립물입니다. 니은번요,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명인방법 밑줄. 명인방법도 역시 공시방법입니다. 이러면 독립물이 되고요. 다음에 미분리된 과실도요, 명인방법 밑줄. 그러니까 등기하거나 명인방법 갖추게 되면 모두가 독립물입니다. 다음에 농작물은요, 밑줄입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경작 재배하면 독립된 정착물이다. 자, 여러분들이 특히 자, 시골에 땅 거래 매매하시면요, 땅. 시골에 이제 시골에 땅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 짓고 있으면 가을철에 추수하죠. 현재 농작물을 심고 있잖아요. 얘는요, 절대 얘는요, 함부로 못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요, 얘는요, 추수할 때까지는 정착물입니다. 정당 권한에서 경작 재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따로 여백에다가 이렇게 적어줘요. 여백에다가 경작 수확물이다. 경작 수확물입니다. 농사 짓는 농작물은요, 얘는 정착물입니다. 함부로 주장 못 합니다. 그러나 농사가 다 끝나고 이제 벼, 배추 등 얘는요, 수확을 했잖아요. 얘는 동산입니다. 농사 짓는 거는 정착물인데 농사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벼, 배추 수확을 했잖아요. 수확물은 동산입니다. 농작물은 권한에 있는 농작물은요, 중착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주장 못합니다. B번요. 토지 일부로 본다. 얘는요, 등기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번 보게 되면요, 밑줄 아세요? 교량, 돌담, 국어, 터널, 밑줄. 이런 것들은 모두가 토지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공시를 안 해요. 등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토지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나번 보게 되면요, 또 밑줄 아세요? 중간에 보시면 수목과 다년생 식물, 나무나 다년생 식물도요. 자, 얘도 별도로 이제 등기를 안 한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로 본다. 자, 디귿번은요, 토지와 정착물의 구분은 제가 1월 달에 설명드렸고 매달 설명하기는 부담이 되니까요. 일단 지난 과정 설명했으니까 일단 다음 과정 설명하니까 이번 달은 지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정착물 하게 되면 자, B번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번, 나번, 다번, 라번. 근데 라번은 제가 늘 강조했죠. 라번은요, 거래 당사자의 관계에서는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밑줄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진열대 선반과 같은 임차자의 정착물은 동산이다. 밑줄. 즉,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착물이 아니다. 반복합니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다. 이 문장은 잘 나와요. 다음에 2번요. 광해의 부동산은 땡땡 밑줄 하세요.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부동산 밑줄. 자, 이제 옮겨서 봅니다.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광해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협의. 여기다가 더하기 네모되어 있죠.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 앞에 준자가 붙게 되면요,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된대요. 부동산처럼 취급된대요. 그러면서 강의 노트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1번, 2번, 3번 있잖아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종류가요, 자동차, 건설기계, 중기라고 해요. 중기. 건설기기를 말합니다. 선박, 항공기, 또는 나무, 임목, 또는 광업재단, 또는 공장재단. 이런 것들이 모두가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준부동산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요, 자,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는 움직이잖아요. 덩치 큰 동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자동차 등록증이죠. 등기하거나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덩치가 크더라도 부동산과 같은 등기나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취하거든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처럼 취급한대요. 자, 이렇게 부동산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세 번째 그 실익은요. 부동산처럼 본다면요, 당연히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부산처럼 보기 때문에 감정평가 단수가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돼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부산처럼 보기 때문에 중개할 수도 있죠. 중개의 대상이 된다. 중개의 대상도 된다. 유의할 여러분들이 자 부동산 중개법을 공부하시면 중개법 첫 시간에 공부하죠. 중개의 대상목입니다. 중개의 대상목은 아마 암기 쉽게 들을 겁니다. 중개의 대상은 토건입광공이죠. 토건입광공. 얘가 중개의 대상이다. 토건입광공. 그럼 이제 중개의 대상은요. 토건은 뭡니까? 요거. 토지, 건물. 요까지가 뭐지? 협의가 되고요. 다음에 임목, 광산, 공장은 입광공. 임목, 광업재단, 공예당, 입광공. 얘는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입광공은 중개할 수 있는데 얘는 중개 못합니다. 중개법에서. 얘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하고요. 준부동산은 뭐지? 임목, 광산, 공장까지만 중개를 하지 얘들은 중개 못하니까 중개는요 모두가 아니고 일부만 준부동산 일부만 중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교재 봅니다. 교재 보시면요. 교재 준부동산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 19페이지. 자, 19페이지 보시면, 자, 광의는 협의와 준부동산인데, 1기업은 의 보시면, 준부동산은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공시, 방법, 갖춤으로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 밑줄 하시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괄호 예를 모두 밑줄 하세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선박은 20톤 이상입니다.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업건, 광업건 다 적었고요. 미흡 특징은요. 준부동산은 감정평가 밑줄, 감정평가 할 수 있죠. 저당권 밑줄,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죠. 다음에 부동산 중개 밑줄, 중개 대상이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보시면요.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과 복합 건물. 자, 10번 봅니다. 지금 우리는요, 자, 복합 개념을 보고 있잖아요. 복합 개념은요, 법, 경기에 쓰니까, 법률적 개념은 협의와 관계 도가 아직까지 요거 두 개 못 봤죠.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은 우리 책을 보시면 조금 앞페이지입니다. 앞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 자, 16페이지 보시면 경제적 개념은 단어가 5개 나와요. 뭐 생각 없이 5개 단어만 떠올리면 돼. 그래서 내용 보지 마시고요. 단어만 밑줄 하세요. 1번 자산 밑줄, 2번 자본 밑줄, 3번 생산요소 밑줄, 4번 소비재 밑줄, 5번 상품 밑줄. 이걸로 끝. 자, 옮겨서 볼게요. 경제적 개념은요. 자산 또는 자본 그리고 소비재 생산요소 상품 밑 이걸 것입니다. 다음에 넘어가세요. 기술적 개념은 다시 앞페이지 15페이지. 자 15페이지 보시면 기술적 개념도 단어만 떠올리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제목만 밑줄 하세요. 자연 밑줄, 2번 공간 밑줄, 3번 위치 밑줄, 4번 환경 밑줄. 볼까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그러면요. 자, 시험은요. 이 단어를 잘 묻거든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 개념은 자, 이 단어 보니까 공통점은요. 자, 단어가 모두가 히읗자가 들어가더라. 자산, 히읗자. 소비재, 생산요소, 상품. 그래서 히읗자가 들어가면 경제적 개념입니다. 나머지는요. 히읗자가 없잖아요. 히읗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념은 항상 자산, 소비재, 생산요소, 상품, 히읗자가 들어가더라. 하늘에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얘만 짚어내게 되면요, 문제가 빨리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중에서 경제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환경. 시어자가 없네.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입니다. 이렇게도 출제되었고. 또 경제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공장재단. 시어자가 없잖아요. 이런 거죠. 준부동산.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섞어서 묻거든요. 섞어서 물었을 적에 어떤 개념인지를 잘 가리는 지문들이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법경기가 복합 개념인데 법경기 셋 중에서 이 두 가지. 법경 두 가지는요, 형태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형태가 없다. 무형. 무형적 측면입니다. 형태가 없다. 다음에 기술 측면은 다른 말로 물리적 측면이죠. 물리적인 측면이면 형태가 있다. 자연, 위치, 환경 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적 측면이다.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우리 시험은 항상 바꿔서 물어. 어떻게 해요?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 바꾸니까 틀렸지. 예, 바꿔서 묻거든요. 항상 하나씩 싹 바꿔서 묻습니다. 자, 다시. 자, 한눈에 보세요. 학에서 부동산 개념은 법경기가 모두가 포함된 무슨 개념? 복합 개념. 그래서 무슨 학은요, 이게 전부가 법경기야. 복합 개념. 아주 넓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민법. 민법은요, 토지와 정착물만. 얘가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잘 보세요. 민법상 부동산과 학개론의 부동산은 개념이 같아 다르다? 달라요. 민법은 가장 협의로 토지와 정착물만. 학개론은요, 전부가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예. 그러니까 이제 민법과 학개론은요, 이 벌써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가장 좁게 보는 게 민법. 가장 넓게 보는 게 학개론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민법 시간은요, 부동산이면 토지와 정착물만 이해하시면 되고, 학개론에서는 큰일 납니다. 학개론은 어떻게 해야? 복합 개념. 법경기가 모두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개념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개념도 같고요. 자, 이렇게 보았으니까 이제 19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박스 있죠.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과 복합 건물입니다.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강의 노트 보신 뒤에 나와 있죠. 강의 노트. 다음에 복합 부동산. 다음에 복합 건물입니다. 그럼 세 가지는 단어가 공통점은요, 전부 다 복합자가 복합자가 들어가요. 근데 얘들은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방금 공부했죠? 뭐였지? 법경기, 포함된 것. 법률적, 경제적, 기술이 다 포함되었다.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입니다. 다음에 복합 부동산은요, 이런 토지 더하기 건물입니다. 토지 더하기 건물이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삼각은 주택이건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토지랑 건물이 서로 합쳐졌다. 얘가 뭐지?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강의부터 보게 되면요, 또 화살표 돼요. 화살표. 여기까지 응용하죠. 자, 예를 들면요, 만약 토지 위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다. 얘가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예를 들어 팔아요. 생활정보지. 팔게 되면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됐다. 서로 뗄래 뗄 수가 없잖아요. 이때 팔 적에 땅값이 3억이고 건물값이 2억이면요. 토지 따로 3억, 건물 따로 2억. 따로따로 팝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팝니까? 묶어서 같이 팔죠. 그러니까 괄호 무슨 평가? 괄호 일괄평가입니다. 일괄평가. 여기까지 연결합니다. 따라서 복합부산을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 한꺼번에 묶어서 파는 관행이 있죠. 그래서 일괄평가는 첫 번째가 일체로 거래하더라. 일체로 거래하는 관행이 있어요. 또 양자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지. 그래서 두 번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얘는요. 따로따로 아니고 한꺼번에 일괄해서 묶어서 평가하고 묶어서 매매합니다.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어떤 매매? 일괄 평가, 일괄 매매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자, 복합 건물은요. 여러분 흔히 보는 거 뭐지? 주상만 집어넣죠. 많이 보잖아요. 주상 복합 건물.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다른 말로 뭐지? 자, 그림으로 보면 쉽잖아요. 그림이. 자, 상가주택이 상가주택. 4층 건물인데, 4층 건물. 4층 건물인데, 1층은 상가로 채들어주고, 2층은요, 원룸, 투룸 해서 주거용. 3층도 원룸, 투룸, 주거용. 4층은 뒷진이 거주하죠. 주거용. 뭐지? 주상 복합 건물이죠. 다른 말로 상가주택입니다. 얘로 복합 건물입니다.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하나인데요. 용도가 두 개 이상이지. 복합 건물입니다. 그럼 또 따로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 그걸 메꾸죠. 자, 주상 복합 건물은요. 건물은 하나인데 용도가 달라. 1층은 상업용, 나머지는 주거용입니다. 어느 게 더 비싸요? 1층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이렇게 용도가 다르면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요. 상가 따로, 주택 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구분평가. 구분평가. 용도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이유가 뭐 때문에? 용도가 다르니까요. 가치가 다르니까. 가치가 다른 부분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어떻게 일괄평가하는데 얘는 건물이 하나라도 용도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복합자가 붙더라도 서로 의미가 서로 다르다. 결론 우리 시험은요. 얘는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뻑하면요. 얘를 바꿔서 뭐래요? 눈 뜨고 속아요. 예. 법경기가 복합보다 틀린 말이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었다. 복합 그냥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바뀐 단어 눈 뜨고 속지 마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바꿔서 묻거든요. 바뀐 단어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토지 개념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부동산 개념은 한 번 더 크게 보니까 민법은 뭐지? 가장 좁게 토지와 정착물만. 학에서는 가장 넓게 본다. 법경기가 모두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못 봤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 있죠? 프린트 봅니다. 지문이요. 지문. 자, 3월달 지문은 이거 자료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목이 뭡니까? 단원별 기출문제 확인학습. 어떤 문제? 기출문제. 그러니까 제가 기출문제 출제가 잘 되나 모아서 제가 실어놨기 때문에 얘는요.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고 기출문제를 다 엄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은 출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 봐요. 5번부터 봅니다. 5번. 이번 시험 뭐 있는 거예요? 5번.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 부산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언제 나왔다? 괄호 1회, 11회, 27회 여러 번 나왔잖아요. 네. 6번. 협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 맞네요.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 무엇을 말한다? 토지와 정착물. 토지와 정착물을 말하며 계속해서 협의를 포함한 공시수단 갖춘 독립된 거래기 제가 바로 준부동산이죠. 얘를 인정하게 되면 무슨 부동산? 광의. 광의 부동산이죠. 11회 때 나왔고. 7번요. 민법상 부동산 협의죠. 토지와 정착물로 정의된다. 맞죠? 맞고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틀렸죠?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니까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죠. 예, 간주 안 됩니다. X. 8번 정착물이네요. 정착물은 계속하여 계속 동그라미. 계속적 고정입니다.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들렸지 계속되어 부착되어 있어야 되겠죠. 계속 부착되어 있으면서 사회 경제면에서 인정하는 독립물이면 됩니다. 그래서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들렸죠. 계속 부착되어야 됩니다. X. 9번요. 토지에 정착은 되어 있지만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단연생 식물은 이거죠. 정착물 요거. 토지 일부로 본다. 종속정착물입니다. 왜? 등기 안 하잖아요. 따라서 얘는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가 되죠. 예. 정착물로 본다. 간주가 되기 때문에 중개 대상도 된다. 중개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된다로 봐야 됩니다. 10번요. 10번은 끝에 봐요. 자, 17회, 23회, 27회, 30회 엄청 나왔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으로는 얘는 뭐죠? 시어자가 들어가지. 생산요소, 자산, 자본, 소비재 맞죠? 공장재단 틀렸지. 얘는 뭡니까? 요거. 공장재단은 뭐지? 준부동산. 아니고. 그 다음에 환경 뭡니까? 환경은 어디 들어가지? 기술적 개념. 그 다음에 위치 아니지. 위치도 뭐지? 기술적 개념. 예. 그래서 얘는요, 엄청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묻더라.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공장재단 틀렸고 환경 위치 틀렸습니다. X. 11번.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러 가지 물건을 합친 권리로서 소멸시효 대상은 아니다. 갑자기 민법 기분 들죠. 그런데 소유권을 물으니까요. 기출문장이 거기 나왔는데 그러면 자 볼까요? 다시 차근차근 보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러 가지 물건을 합친 권리가 틀렸습니다. 자, 합친 권리가 아니고 합친 틀렸죠. 소유권은요, 독립된 권리입니다. 독립된 권리. 합친 틀렸어요. 독립된 권리다. 왜냐? 여러분들, 자, 민법 공부하시면 민법, 물권법. 물권 중에 몇 개입니까? 8개. 소유권, 점유권.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음에 유치권, 그리고 질권, 저당권이죠. 이 8개 물권은요, 각각 따로 독립된 권리입니다. 독립된 권리. 그래서 합친 틀렸죠. 독립된 권리여서 소유권은요. 뒤에 문장은 맞아요. 내 거니까 판례나 통서는요. 소멸시효 대상은 아니다. 뒤에 건 맞아요. 앞에 게 틀렸다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이 따로 독립된 권리를 가리킵니다. X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서 해당 문제 풀게 되면요. 복수비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3월달, 4월달에는요. 앞으로 계속 기출문제를 전부 다 제가 끄집어냈어요. 이 문제는요. 절대 보고 버리시면 안 되고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3월, 4월, 6월 자료는요. 좋은 자료에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예. 자, 이상으로 개념 끝났고요. 그러면 기본서 책을 보시면 20페이지. 부동산의 분류. 예. 얘가 이제 총론에서는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가장 빈도 높게 출제가 된다. 자, 기본서를 보시면, 먼저, 동그라미 1번. 자, 국토계획법상의 분류. 2차 과목이죠. 패스합니다. 2차 과목이니까. 2번요. 공간정보법상의 분류. 2차 과목이죠. 이것도 패스합니다. 얘는요. 28개 지목을 가르치잖아요. 패스하고. 3번부터가 학교론이죠. 3번 활동상 분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기업번 대지와 택지와 부지. 한 장 넘겨서 니은번 후보지와 이행지. 디귿번 필지, 백지. 리을번 나지와 금부지. 내려가서 미음번 법지, 빈지. 비읍번 맹지와 대지. 다음에 시읍번 휴한지와 유휴지. 이응번 공지. 내려가서 소지, 선하지. 과선 다음에 포락지, 한계지. 많습니다. 그리고 괄입은 주택의 분류가 나와요. 자, 이 많은 종류를요, 많은데 5개만 끄집어내면 종합 문제가 요 시험은요, 5개를 무작위로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차근차근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기업번 대지와 택지와 부지인데요. 얘는요, 그림으로 이렇게 봐요. 여러분 강의 노트 보시면 따로 그림이 없는데 편의상 이제 한눈에 들어오니까 편하게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그림이 없죠, 그죠? 뒷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없네요. 그래서 가볍게 그려주시면 돼요. 네모 3개. 네모 3개입니다. 네모 3개 그려주고요. 가장 안쪽에 게 대지. 두 번째가 택지. 세 번째가 부지.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한눈에 보게 합니다. 그러면 대지는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하시면 공간법이죠, 공간법. 공간법상의 용어다. 공간법. 얘는요, 28개 지목을 말해요. 28개 지목이다. 그 중에서 28개 지목 중에서 대지는요, 지목이 대가 돼야 돼. 지목이 대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지목이 대인 대지를 말해요. 그러면 지목이 대하게 되면요, 얘는 용도를 따지는데, 얘는요, 무조건 용도가 2가지입니다. 주상 2가지요. 주상 2가지. 주거용과 상업용은 무조건 그냥 대지라고 그러면 돼요. 대지. 자, 주택상가 무조건 대지입니다. 주택상가. 공장이 빠졌죠. 공장이 빠졌다. 이는요, 공장이 빠졌습니다. 지목 중에서 공장은요, 공장용자는 별개 지목이 있으니까 얘는요, 대지와는 거리가 멀다. 공장용자 지목이 한자로 줄이면 장이 됩니다. 공장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해서 대지 하게 되면 뭐 주상 2가지. 주상 2가지입니다. 다음에 택지나 부지는요, 공간법이 아니고 얘는요, 주로 활동상 용어가 되고요, 감정평가상, 감정평가상, 감정평가상 용어다. 활동상 용어입니다. 택지만 나왔다면요, 얘도 용도를 따, 얘는 용도가 주상에다가 공장이 붙어요. 주상공 3가지입니다. 주택, 상가, 공장, 주상공은 모두가 택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얘가 더 크네. 공장이 포함되니까 더 넓잖아요. 다시. 자,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지으면 택지가 돼요. 그래서 얘는 공통점은 뭐지? 이꼴 건축용지가 돼요. 건축용지이다. 따라서 택지 하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용지, 건축용지, 주상공 3가지입니다. 이제 가장 넓은 게 부지입니다. 부지. 가장 넓어요. 자, 부지는 무조건 한 단어로 모든 바닥이 깔린 땅, 바닥토지. 바닥토지가 부지입니다. 바닥토지. 그럼 이제 그림을 볼까요? 도로가 지나갑니다. 도로 밑에 깔린 땅, 도로부지. 철도가 지나가요. 철도 밑에 깔린 땅, 철도부지가 돼요. 하천이 지나갑니다. 하천 밑에 깔린 땅, 하천부지가 되고요. 도로부지, 철도부지, 하천부지. 하나만 더 추가. 땅이 있는데 건물이 있어, 건물. 건물 밑에 깔린 바로 얘가 바로 건물부지, 건부지. 대신해서 모든 바닥 토지가 도로부지,
철도부지, 하천부지, 건부지, 건물부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든 부지, 바닥토지. 그럼 잘 보시면요. 얘는 건물을 지었잖아요. 도로, 철도, 하천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지. 건물 못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지는요. 건물 지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건물 못 짓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부지는 구분합니다. 건물 지을 수 있다. 그럼 건축용지가 되겠네. 부지는요. 건축용지. 건물 짓다. 건물 지으면요. 주택, 상가, 공장. 주상공입니다. 건물 지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건물 못 짓는 거. 얘는 뭡니까? 비건축용지. 비건축용지. 도로부지. 철도부지. 하천부지. 이걸 다 포함하더라. 포함하기 때문에 부지가 가장 넓은 편입니다. 구분되시겠죠? 대지는 주상, 택지는 주상공, 부지는 다 포함해서 모든 바닥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페이지 대지와 택지와 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책 정리할까요? 책을 보시면 A번 대지가 나와요. 대지는 가번, 나번이 있죠. 가번이 공간법상 밑줄입니다. 지목이 대 밑줄. 지목이 대 밑줄. 그럼 용도가 주상 두 가지죠. 나번은 X 하세요. 나번은 X 하시고 건축법에서 대지는 월신과 거리가 뭐래요? 버리시고. B번 택지. 택지는요. 두 번째 줄. 적 밑줄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용지 밑줄. 주상공. 주상공이면 한마디로 건축용지를 가리키고. C번요. 부지는요. 첫 줄 중간에 보시면 바닥, 토지, 밑줄. 모든 바닥, 토지가 부지가 됩니다. 부지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음번에 있죠. 후보지와 이행지 앞에다가 별표 하시고 디귿번 필지역지 별표 하시고 그래서 얘가 출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됩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도 중요하고요. 필지역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요. 시간이 꽤 걸리니까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